동아일보 사설에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래서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합시다. 먼저 이겁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거기에서 CBS 라디오 측에다가 그 중징계 결정을 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씨 그 집안에서 23억인가를 이득을 봤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다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징계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판단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검찰 자료만을 근거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해서 그런 것을 다루어서 총선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니까 선거에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이 그 기준이 되겠죠. 김 여사 집안에서 23억인가를 이득을 봤다는 것이 검찰 자료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보면은. 그러면 검찰 자료로 나왔으면 검찰이 그 밝힌 이런 혐의가 있다 하고 근거로 제시한 것을 국민이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럴 리는 없는 것이죠. 검찰은 대한민국의 정의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국가에 대한 소송이 있으면 국가를 대표해서 소송을 담당하는 그런 지위가 검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검찰은 엄연히 대통령 편이고 정부 편이고 국가 편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자료를 토대로 이런 방송을 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좋지 않았던 게지요. 그러니 총선에 영향을 주었다. 본인들이 어떤 혐의가 있다. 그 혐의의 근거가 이런 것이고 그게 참 나쁜 짓이다. 그러니 총선에 불리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유로 CBS 라디오에 중징계를 내렸다. 여기에 대해서 이 동아일보 사설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런 판정을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문제다.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 SBS에서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것을 논평할 때 김건희 여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이런 내용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전부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어떤 공무원도 아닌 웬 안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김건희 여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 국민에게 여사 칭호를 부를 의무는 없습니다. 김건희 씨는 오로지 윤석열 씨 관할입니다. 윤석열 씨의 아내이고 윤석열 씨가 자기 아내가 누구이든 김건희 씨의 남편이 누구이든 하는 것은 개인인 그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들은 왕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김건희 씨가 무엇을 잘못했다더라 하고 오르내리는 것은 김건희 씨 개인의 문제이고 우리 국민이 관심을 두는 것은 대통령인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처신을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개인의 인품, 그의 행태, 여기에 흠이 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논평도 하고 관심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인품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실은 부차적인 것이죠. 공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흠이 없으면 성실히 임무수행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인품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어떤 특성, 개인의 어떤 행적,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공무수행을 딱 부러지게 제대로 해서 거기에서 선을 긋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수행, 사실은 공무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까닭에 공무수행을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다면 사생활 이야기는 오히려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덮어두고 더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심적으로 불편한 것이죠. 그러니 개인사가 자꾸 나오고 나올 거리를 또 충분히 공급해주고 있는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떻든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공무수행을 하는 보통 남편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데 집에서 아내가 사치를 좀 한다든지 아내 성격이 좀 나쁘다든지 하는 것은 회사에서 문제 삼지 않겠죠. 그런데 그 아내가 회사에까지 따라와서 감나라 배나라 한다면 이거는 개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 수행 자체를 그르치는, 그때부터는 법적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일로 될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난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했다, 직접 나서서 밀었다고 비판도 받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민생활동이었다. 그래서 그 민생활동, 대통령이 원래 해야 되는 그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고, 그리고 민생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선거 개입 혐의라든지 책임을 묻는다든지 하는 것이 지금 좀 면제받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김 여사는 대통령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영부인도 아닌, 우리나라는 영부인이라는 제도가 없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대통령 아내로서
대우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옆에 따라다니니까. 그러나 공적인 장소에는 따라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국빈 초청을 했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서 있는 것은 손님 접대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 거기에 파견된 요리사 같은 존재다. 제대로 이해하시겠죠? 뭐 요리사하고 대통령 아내하고 똑같으냐, 이런 그 단세포적인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 여사 집안의 문제, 이게 총선에 영향을 준다. 오히려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대선도 아니고 총선에 대통령 아내의 오빠니 엄마니 뭐 자매니 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 만일 그렇다면 이 김 여사가 공무수행에 직접 뛰어든 사람인가 하는 거, 그것부터 제대로 밝혀야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안이 왕실 가문이다, 왕족이다, 이게 아니고 윤 대통령은 아니고 김건희 씨 집안이 왕족이다, 왕실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SBS에서 여사라는 말을 뒤에 호칭을 안 붙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답을 했죠. 여사라는 이름을 붙이든지 말든지 그것은 언론사의 책임이 아닌 겁니다. 더구나 그 사람 이름이 나왔을 때는 좋은 일로 나오지도 않았고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그런 그 역할로 나온 것이고, 흔히 말하면은 범죄 혐의자 비슷하게 나온 것이다. 거기에 무슨 호칭이 필요한가?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상식에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는 놀라운 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방송이나 여러 가지 그 매체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인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씨라는 명칭을 안 붙여도, 윤석열이 이렇게 말을 해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아도 그게 별로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욕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욕을 해도 무방합니다. 공영방송 자신의 어떤 그 수준 문제, 이런 게 될 수는 있겠지만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무, 법적 의무가 없다. 도덕적인 의무도 없다. 특히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높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이 큰 만큼 대우도 잘 받고 있고, 또 국민의 아주 준엄한 그런 비판과 또 심하다고 할 정도의 비난을 평소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누구나 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유독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씨는 이 여사자를 안 붙였다고 해서 행정처벌까지 내렸다. 그래서 김건희 특별법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특별법이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김건희 씨가 형사 피고인이 됐으면 김건희 피고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 피고가 돼야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동아일보 사설은 언론사
입장에서 언론의 자유가 이런 식으로 옥죄고 사실은 통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이런 식의 자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소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미국 인권보고서를 통해서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언론의 자유가 대단히 통제되고 있다. 한국이라는 이 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게 이게 거의 독재국가 수준이다. 이런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사의 자유,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개인의 언론의 자유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인권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을 보면은 정진석 씨, 국회 부의장이었고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인 인물입니다. 그가 말을 잘못했다 하는 것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것도 징역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자유형에 속하는 것이고 대단히 무거운 형벌입니다. 이런 대단한 유명인도 말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미국 인권보고서가 지적을 했고, 이런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개인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그런 사례도 역시 밝혀두었습니다. 개인은 뭐 그렇게 크게 유명인은 아니지만 논객이다 스스로 이렇게 부르고 불리우는 개인이 이 말을 한 것을 가지고 혹은 자기의 의사표현을 한 걸 가지고 징역 2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징역입니다. 역시 자유형인 것이죠. 이게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은 이 정도 된다면은 국제사회에서는 동료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국민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를 정부가 침해한다는 것은 아주 큰 권력형 범죄, 권력의 범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유는 헌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헌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언론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헌법 제21조의 언론, 출판, 통신, 방송의 자유, 이런 데 걸쳐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인권보고서가 지적을 한 자유 통제, 이것이 국민의 양심의 자유까지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좌파냐 빨갱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동아일보 사설 내용입니다. 순덕씨도 아니고 사설인 것이죠. 동아일보를 빨갱이라고 하시겠습니까?